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오수지입니다. 제가 이번 PYSR에서 소개드리게 된 논문은 Demonstrate Search Predict Composite Retrieval and Language Model for Knowledge Intensive NLP라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논문에서 제안하는 DSP라는 프로그래밍 방법 그리고 실험 결론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개념인데요.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란 따로 학습을 하지 않고도 랭귀지 모델에 주어진 프롬프트에 있는 컨텍스트를 모델이 이해를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인컨텍스트 러닝이 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문에는 아주 잘 답변을 해주고 있지만 DSBA 연구실에 소속된 인원은 몇 명이냐 이런 조금 매우 도메인 스페시픽한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조차도 잘못된 답변을 생성을 하거나 또는 업데이트된 지식 또는 학습된 데이터에 없는 지식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리트리버 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랭귀지 모델만을 사용을 해서 지문을 입력받고 정답을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리트리버가 위키피디아 코퍼스나 또는 어떠한 도메인을 위해서 구축되어진 코퍼스로부터 관련된 패세지들을 반환을 해오고 이렇게 반환된 패세지를 질문과 함께 랭귀지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을 해서 정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트리버 모델을 함께 활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정보나 도메인 스페시픽한 정보에도 좀 더 잘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나온 예시를 함께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상속받은 성에는 몇 층이 있냐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단순히 그냥 LM의 지문만 바로 태워서 정답을 생성한 경우는 캐슬 그레고리는 세계의 층이 있다 처럼 전혀 존재하지 않는 캐슬 그레고리라는 허위 성을 만들어서 잘못된 답변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트리버를 추가를 해서 정답을 생성을 했을 때는 그럴듯한 정답을 생성을 한 것 같지만 리트리버가 잘못된 정답과는 관련이 없지만 굉장히 유사한 패세지를 반환을 해옴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틀린 답변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면 저희는 이 질문을 두 개의 더 작은 질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상속받은 성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성에는 몇 층이 있냐로 좀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랭귀지 모델이 이 질문과 관련돼서 작은 질문을 하나 생성해내고 그 작은 질문을 바탕으로 리트리버가 관련된 패세지를 반환을 해오고 또 그 패세지를 랭귀지 모델이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질문을 생성을 해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리트리버가 관련된 패세지를 반환을 해와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리트리버와 LM을 결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단순히 리트리버와 LM을 결합하는 것 이상으로 LM과 리트리버가 서로 인풋 아웃풋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할 때 좋은 결과를 더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여러 개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며 또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을 했다고 해도 태스크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에 속한 구성 요소들을 일일이 또 바꿔줘야 하고 또는 파이프라인에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리트리버 모델이나 랭귀지 모델과 같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DSP가 제한되어졌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파이토치가 레이어와 텐서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 DSP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텍스트로 구성이 된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로 이 프로그램을 쪼개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파이프라인의 구체적인 동작 방식 그리고 제약사항 등을 명시를 하기 위한 데몬스트레이트 단계 그리고 큰 프로브럼을 작은 프로브럼으로 분할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을 하는 서치 단계 서치 단계에서 탐색된 정보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프레딕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DSP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이 위와 같은 3가지 단계를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이제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실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DSP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GitHub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논문에 나온 예제들을 모두 쉽게 한 번에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튜토리얼 노트북 파일이 엄청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노트북 파일은 영어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 분야인 테이블 QA에 대해서 평소에 챗GPT나 리트리버의 성능이 궁금하기도 했어서 저는 LG AI 리서치에서 만든 코비키TQ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테이블 QA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나 어떻게 코드를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GitHub 링크로 함께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3가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바로 리트리버 없이 그냥 LM만을 활용을 해서 정답을 내는 것, 그리고 리트리버를 활용을 하지만 단순히 한 번 리트리버로부터 반환된 패세지만을 가지고 정답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번의 홉에 걸쳐서 정답을 도출하는 3가지 예제를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닐라 LM부터 어떻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닐라 LM은 앞서 말씀드린 데몬스트레이션 서치 프레딕 단계에서 서치 단계가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코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가장 먼저는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KK 그런 샘플들을 추출을 해오고 그 샘플들과 질문을 입력으로 받아서 특정한 템플릿의 입력으로 넣어서 정답을 생성을 하는 것이 끝입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인스트럭션은 제가 임의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주어지고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주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해서 구성을 한 데모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 이 모든 부분이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LM이 어떻게 동작을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제약사항들이 있는지를 명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력을 주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LM이 생성한 정답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과 같이 좀 일반적인 제네럴한 질문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답을 생성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역시나 오른쪽과 같이 디스플레이 연구실에서 4학기에 다니고 있으면 성인 50 학생의 생일은 이런 좀 도메인 스페시픽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정답을 생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예제와 같이 LM만을 활용을 해서는 정답을 잘 생성해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리트리버까지 함께 활용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달라진 부분은 한 줄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앞서 확인했던 부분에서 데모랑 X는 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다만 여기 이제 질문에 대한 관련된 패시지를 반환해 오는 retrieval 부분이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retrieve된 read 방식에서 서치 단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말 그대로 질문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K에게 관련된 패시지를 반환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retriever로 BM25를 사용을 하고 또 K를 1로 주었을 때에 정답을 잘 내기 위해 제가 코퍼스를 굉장히 작게 둬서 그런지 K를 1로 주었음에도 바로 정답 테이블을 반환을 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제 패시지가 추가되어졌기 때문에 이 태스크 인스트럭션 부분과 그리고 출력 형식을 나타내는 부분에도 좀 변경이 가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표가 함께 입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앞선 바닐라 LM에서는 못 맞췄던 문제를 지금 징비록이라고 잘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닐라 LM만을 사용을 했을 때는 정답을 알 수 없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던 두 번째 예제에 대해서도 이제 retrieve된 read 방식에서 관련된 테이블을 잘 반환을 해오고 LM의 인풋으로 함께 입력으로 주니까 12월 1일이라고 정답을 잘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 방식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앞선 부분에서 달라진 거는 이 근거 부분을 추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와 반환된 표와 질문, 그리고 정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 보자. 표에 근거하여 우리는 질문에 주어진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다음과 같이 좀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생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답을 생성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질문을 바꿔봤는데요. 원래는 생일이 언제냐 였다면 이제 생일은 어떤 계절에 속하냐는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근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누구의 생일은 12월 1일이다 까지 생성을 하고 정답에 겨울이라고 잘 생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예제는 이제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정답을 잘 도출을 해서 좀 명확히 이 둘 간의 성능 차이가 비교가 확연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또 다른 예제들로 여러 번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봤을 때 확실히 이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그냥 질문만을 주었을 때보다 더 답변을 잘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DSP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앞선 두 가지 방법과는 달리 Demonstrate, Search, Predict 이란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더 구체적인 예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피규어가 논문에 나온 피규어인데요. 보시면 앞서 계속 예제로 사용을 했던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상속받은 성이 몇 층이냐는 질문에 대해 데몬스트레이트와 서치, 프레딕트 단계를 거쳐서 답변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몬스트레이트 전을 보시면은 이 트레이닝 샘플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두 개의 샘플을 가져온 부분은 앞선 바닐라 LM이나 리트리브 된 리드와 동일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데몬스트레이트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좀 굉장히 뭔가 확장된 듯해져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풋들이 주어졌을 때 서치와 프레딕트를 거쳐 정답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는데, 저는 논문에서의 순서를 살짝 뒤바꿔서 서치, 프레딕트 단계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데몬스트레이트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서치 단계는 말 그대로 하나의 큰 질문을 여러 개의 질문으로 쪼개고, 그리고 각 질문에 맞는 관련된 정보를 반환을 해오는 단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프레딕트는 앞선 서치 단계로부터 분해된 질문, 그리고 분해된 질문들로부터 반환되어 온 질문들을 다 입력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생성해내는 그런 단계로 간단하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DSP는 멀티옵 QA나 조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답을 내야 하는 데이터셋에서 가장 좀 특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한국어 데이터셋 중에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제가 임의로 표 질의응답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개의 테이블을 참고를 해야만 정답을 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DSP 연구실 오수지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방영한 연도는 이라는 질문인데요. 앞선 부분에서 이제 DSP의 연구실과 관련된 테이블을 참고를 해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국가의서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국가의서가 방영한 연도를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질문을 참고해야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멀티호흡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DSP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LM과 RM이 랭귀지 모델과 리트리버 모델이 계속해서 서로의 인풋, 아웃풋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정답까지 가는 것인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멀티홉 QA나 그런 컨버세이셔널 QA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답을 내야 하는 그런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문을 여러 개의 질문으로 분해하고 다시 작성하는 등의 좀 직접 라벨링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노동이 필요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학습이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DSP에서는 그런 과정을 그냥 LM과 RM이 서로 인풋 아웃풋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동으로 어떻게 질문을 분해하고 그리고 분해한 질문들로부터 답을 내고 이게 가능해졌는지를 지금부터 예제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랭귀지 모델이 첫 번째 서치 쿼리를 생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 인풋 인스트럭션은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색문을 작성을 해라 하고, 출력 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제가 인풋으로 함께 준 근거와 관련된 그런 인스트럭션과 함께
랭귀지 모델이 오수지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방영 연도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고 답을 내고 있고, 그래서 검색문이 오수지가 좋아하는 드라마 방영 연도로 꽤 그럴듯하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리트리버 모델이 나설 차례인데요. 리트리버 모델은 이제 앞서서 생성이 된 첫 번째 서치 쿼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상위 3개의 패세지를 반환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패세지를 반환을 해오도록 설정을 한 상태이고, 지금 2번째 패세지로 이 질문에 대해서 관련된 DSP 연구실 테이블이 반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테이블이 반환을 해왔을 때 한 번 더 검색문을 생성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 검색문을 몇 번 생성을 할 것인지 그 호비 개수도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색문을 작성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 근거 부분에 해당하는 인스트럭션이 조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와 질문 그리고 그 근거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함께 입력으로 줬을 때 이 표의 근거에서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까지만 프롬프트로 주어졌는데도 이제 모델은 오수진 DSP 연구실에 속해 있고 그가 의서라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굉장히 표에서 질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잘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색문까지 국가의서 드라마 방영 연도라고 아주 적절한 검색문을 잘 생성을 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트리버 모델과 랭귀지 모델은 앞선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리트리버 모델은 2번째 서치 쿼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또 상위 K개의 패세지를 반환을 하게 되고, 랭귀지 모델은 이제 앞선 2번째, 4번째 단계에서 리트리버 모델이 반환한 모든 패세지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최종적인 정답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중에 1번부터 여기 4번까지는 서치 단계에 속하고 이 5번 단계가 프레딕트 단계에 속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패세지가 총 3개인데 이거는 그 2번의 그 호프로부터 4개의 테이블이 반환이 됐지만 이제 중복된 것은 중복을 제거하기 때문에 3개만 반환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질문과 체인 오브 더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아주 번호까지 매겨서 순차적으로 잘 생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답까지 잘 도출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따로 이 큰 질문을 2개의 질문으로 직접 분해를 하거나 또는 다시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그냥 RM과 LM이 서로 리트리버 모델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고 LM은 그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다음 스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를 서치 쿼리를 생성을 함으로써 정하게 되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따로 라벨링 없이도 정답까지 잘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그림에 나온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한 장을 더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 서치 쿼리로부터 반환된 테이블과 2번째 서치 쿼리로부터 반환된 테이블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근거와 정답까지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서치 프레딕트 단계를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충분히 잘 해내는 것 같은데 그럼 데몬스트레이트는 뭘 하는 단계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치 프레딕트 단계에서 저희가 본 예제에서 총 2가지 좀 개선할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서치 쿼리를 생성을 할 때 데몬스트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바닐라 LM이나 그 리트리브 된 리드 예제를 보시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몇 개의 엔게이 샘플을 가져와서 함께 띄워주는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존재를 했는데, 서치 쿼리를 생성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 정답 쌍만이 데이터에서 주어지고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검색문은 DSP 연구소 오지지가 좋아하는 드라마, 두 번째 검색문은 국가에서 방영 연도, 이렇게 질문을 잘 분해한 두 가지 그 추가적인 검색문이 함께 데이터에 주어진다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라벨이 실제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인스트럭션과 출력 형태만을 입력으로 구성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QA 단계에서 활용되는 데몬스트레이션은 컨텍스트나 COT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진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된 테이블이나 또 근거를 함께 생성을 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이 QA 단계에 활용되는 데몬스트레이션 부분은 그냥 질문과 정답 쌍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따로 라벨링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앞선 서치 프레딕트에서도 확인을 하셨듯이 사실 그 단계를 동일하게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뽑혀온 엔게이 샘플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오면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부분과 동일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혀온 트레이닝 두 개의 샘플에 대해서 서치와 프레딕트 과정을 반복을 해서 앞서 저희가 서치 프레딕트로부터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낸 그 과정들을 생성을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간략했던 데모에서 좀 거창해진 데모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트레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치 프리딕트를 계속 사용자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반환되어 온 패시지에 정답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 랭귀지 모델이 정답을 잘 생성해냈다면 그 트레이닝 샘플을 실제로 정답을 내는 데에도 데몬스트레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만약에 관련된 패시지를 잘 반환해오지 못하거나 정답을 생성해내는데 실패했다면 그 패시지들은 이제 활용을 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예제까지는 제가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서 GitHub에 나와 있던 예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서치 프리딕트 단계를 반복해서 질문 정답 쌍만으로도 이제 중간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어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가 없이도 새로운 도메인 또는 학습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수정된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해당 과정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치 프리딕트 과정을 K개의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 수행을 하고, 리트리버 모델이 정답을 포함한 패시지를 잘 반환해 오고, 또 랭귀지 모델이 패시지에서 정답을 찾는 데 성공한 트레이닝 샘플들만을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은 앞선 서치 프리딕트 부분과 똑같습니다. 단지 달라진 부분은 이제 이 데몬스트레이션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데몬스트레이션이 3개가 주어졌는데, 이 3개는 이미 서치 프리딕트 단계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제 뽑힌 트레이닝 샘플들에 대해서 또
또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잘 정답을 내고 패세지를 잘 도출한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뽑힌 애들입니다. 그래서 앞선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또 리트리버 모델은 첫 번째 서치 쿼리 입력으로 봐서 탑 K개의 패세지를 반환하고 랭귀지 모델은 또 두 번째 서치 쿼리를 생성을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 컨텍스트 부분이 저희가 답을 내야 되는 지문에 대해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선 데모들의 트레이닝 샘플에서 뽑혀온 애들에 대해서도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도 똑같고 단지 여전히 그 데몬스트레이션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총 3개의 놀리지 인텐시브 NLP 태스크로 진행이 되었고 오픈 도메인 형태의 데이터 셋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로는 리트리버 모델의 경우에는 코버트 V2, 랭귀지 모델로는 GPT 3.5를 사용을 했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굉장히 낮은 개발 노력, 즉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렵게 이것저것을 바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닐라 LM이나 Retrieved and Read 방식에 비해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큰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픈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파인튠드 시스템과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 특히 5개의 패세지만을 입력으로 활용하는 FID와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였고 100개의 패세지를 활용을 했을 때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해당 DSP도 더 많은 패세지를 사용을 하면 성능이 오를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저렇게까지는 패세지를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핫팟 QA에서가 특히 다른 데이터셋들에 비해 큰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단순히 그냥 한 번 리트리버를 해오고 답을 내는 것이 아닌 여러 리즈닝을 거쳐 여러 홉을 거쳐서 정답을 내는 이 서치 단계를 구체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 성능 향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영상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 아래 2가지 동영상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추천드리고 싶고 이 일저자분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셔서 찾아보시면 쉽게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DSP를 써야 하냐에 대해서도 각 동영상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예제를 직접 준비하면서 생각한 바로는 써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프리트레인드 컴포넌트를 결합해서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굉장히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테이블 QA라는 좀 전혀 기존의 일반적인 텍스트 QA와는 성향이 다른 QA를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러 수정을 거쳐야 할 필요 없이 그냥 인스트럭션 부분이랑 태스크 프롬프트 부분 형식을 어떻게 지정해 줘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금의 수정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쉽고 쉬우면서도 성능을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PYSR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드린 DSP는 DSP 버전 1이고 이제 이번 연도 8월에
DSP 버전 2라고 DSPY라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튜토리얼이 GitHub에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